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여러분과 그렇죠.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양 수업에 또 여유면 여유고 장점이면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칠판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뭐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이제 공부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음, 그,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적어도 저에게는, 중요한 경험이었고, 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죠. 시행착오를 거쳐서, 또 공부도 하고, 또 뭐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그런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인생에서 긴 인생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수업에는 4학년 학생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은 이 4년이라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사용해서 또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 발전이 있고, 또 우리 호서대 동문들이 또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호서대 동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에서 제 경험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법 딱히 왕도는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정직하더라고요.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그만큼 결과도 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소득도 있는 것이지,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무엇이 된다 아니면은 쉽게 뭘 이룬다 이런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벌이도 그렇고 뭐 인생 성공도 마찬가지고 쉽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뭘 이룬다고 해도 사실 큰 보람은 없습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그만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이제 보람도 있게 되는 것이지, 수고하지 않고 뭘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한다. 뭐 그래서 흔히 1만 시간 법칙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그래도 뭔가 내가 이 부분을 안다 하려면 이제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1만 시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뭐 그러니까 공부법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공부법이 뭐 특별히 뭐 이제 왕도를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다. 그런 건 없다. 그냥 제 경험으로 경험상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를 이 시간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동기부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재미있는 걸 따라가게 되죠. 자, 여러분의 4학년, 4년 대학 생활을 즐거운 것만 따라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등록금도 내고 시간도 들였는데 남는 거는 없어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물론 노는 것도 필요하지만 즐겁게 친구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4년이 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뭐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물론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 진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만은 그것 말고는 제 자신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뭘 잘하는지도 모릅니다. 간혹 이제 나는 노래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노래를 잘합니다. 그렇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노래하면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평범한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특별하게 특이하게 잘하는 게 없거든요. 뭐 제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뭐 반에서 1등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미술은 너무 싫어했고요. 그리고 음악적인 소양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뭘 하면 살아야 될까요? 그걸 이제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야 돼.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평생 하면서도 지겹고 정말 하고 싶지 않고 이러면 참 힘들거든요. 내가 돈벌이가 될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도 있지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지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실마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은 막 뭐 그 뒤 엉켜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선가 엉켜 있으니까 이게 끝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살살 풀어가야 인생이 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실마리를 어떻게 찾느냐?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보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을 한다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 몸의 한계 그리고 시간의 한계 에너지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겠죠. 아니 내가 도대체 경험을 몇 가지를 이 대학 4년 동안 몇 가지를 얼만큼 또 어느 정도 깊이로 해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몸이 뭐 한 10개면 괜찮아요. 하루에 시간이 뭐 100시간 이렇게 주어지고 또 내가 에너지가 많아서 뭐 하루에 뭐 서너 시간만 자고 활동할 수 있으면 그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물론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변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나 정말 관심이 있고 배워보고 싶어. 자, 그러면 뭐 방학 때가 됐든 아니면 학기 중에라도 가서 배우고 그 세계가 무엇인지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결국 간접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간접 경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책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책을 쓴다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냥 책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책을 쓴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세게 얘기하면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중요한 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서 썼고 또 사람들이 읽으면은 도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전공 분야의 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전공 분야도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걸 모두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인문이나 개론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잘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인문이나 개론 수업이 재미있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더라도 내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열심히 듣고 배우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분야가, 전공 중에서도 어떤 분야가 내 마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더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전공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마음이 가는 그 분야가 있다. 그것을 잡아서 일단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거는 뭐 제 영역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공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우리 학교 교수님 수업을 듣고 교재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건 자연스럽게 넓혀 가야 되는 분야이고 또 심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만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 분야는 당연히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이제 프로가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하면 내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써먹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되거든요. 미래는 어떻게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급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육 방법 전체가 사실 무의미하고 무용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비근한 예로 그런 겁니다. 자, 지금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료합니다. 진료하고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무슨 검사도 하고 그리고 처방을 내리죠. 자, 그런데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뭐 당연하죠. 오진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그걸 뭐 오진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고소 고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참 물론 이제 그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뭐 사람이 하는 건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AI 의사가 이미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AI 의사가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앞으로 사라질 직업 중 하나가 의사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뭐 신문에서 여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접하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책이 가장 좋은 도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냐? 자, 사람마다 다른데 고전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고전은 항상 정답이죠. 하지만 고전은 좋습니다만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전을 바로 읽게 되면 사실 이게 왜 위대한 책이지? 10중 8구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렵지 않으면 어렵거나 아니면 이게 왜 위대한 책이지?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고전부터 들어가라고 주문하지 않습니다. 이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때는 이제 개간지의 시대였습니다. 개간지라 하면 계절별로 나오는 그런 책이죠.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개간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다 주로 폐간이 됐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남아있는 개간지가 있죠. 뭐 문학동네라든지 아니면 창작가 비평이라든지 뭐 역사 비평 이런 것들 남아 있는데 그것 말고도 개간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간지를 읽었는데 개간지도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간지가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뭐 글쎄 문학동네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는데 문학이니까 근데 나쁘지 않아요. 문학동네도 문학동네 지금 이제 보모 나왔겠네요. 보모 치면 문학동네는 두께에 비해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거구나 개간지라는 것이. 물론 개간지마다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개간지의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공자들이 그리고 가장 뛰어난 필력을 갖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 분야에서 그 논의되는 것들 이제 우리 때는 이제 뭐 푸코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요. 좀 깊이를 요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저는 여러분에게 신문을 권하고 싶습니다. 신문을 읽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내가 장족의 발전을 하게 돼요. 이게 큰 발걸음을 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조금씩 하는 겁니다. 신문을 읽는데, 근데 이제 신문을 읽어도 한 가지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문이 좋은데 신문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보수적인 신문도 있고 진보적인 신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런 이제 진영 논리를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그래서 진보는 진보 얘기만 듣고 보수는 보수 얘기만 듣고 그러면 사람이 커지지를 못하는 거죠. 진보의 장점도 있고 보수의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틀렸다고 하겠어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양자를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이제 건강한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 신문이 있고 또 진보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어도 두 개를 읽으면 좋다. 이제 한쪽만 읽지 말고 한쪽만 읽다 보면은 자꾸 그쪽으로 경도되거든요. 근데 뭐 굳이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은 뭐든 들어보면 이쪽 얘기도 설득력이 있고 저쪽 얘기도 설득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제 균형 잡힌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문을 읽다 보면 거기에 이제 이게 뭐 신문은 아무나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식이 있고 내가 글 좀 쓴다는 사람이 외부 기고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교수님 중에서도 나 글 좀 쓴다 이런 분들이 주로 거기다 기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읽다 보면 이런저런 책들이 소개되고 이론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내 관심을 끄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러면 그 책을 찾아서 읽는 거죠.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이어지면서 그러면 이 책을 읽을까? 다음엔 저 책을 읽어볼까? 그러면서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가 넓혀지는 것처럼 책도 그렇더라. 그러면 이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분야가 만들어지고 내 영역이 만들어지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뭐 저는 경쟁력이란 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환경이 좀 바뀌고 변한다 그래도 그래도 그런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니까요. 자, 이제 5분 남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더라.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거든요. 결국 책이라는 것은 그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장창 놀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쉽다. 그런 식으로 입문해서 발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정말 4년의 시간이 굉장히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났더니 나 정말 뭘 배웠나 이게 아니라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승리호에 보면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면서 각자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다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니까. 그런 시대가 뭐 머지않아 오게 될 겁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간론 얘기할 때 AI 시대의 인간론 잠깐 얘기를 할 거거든요. AI 시대의 인간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하게 될 텐데 그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뭐 굳이 영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뭐 다른 나라 말 말하지 않아도 뭐 말 그대로 통번역학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시대가 오겠죠. 통번역이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하튼 쓸모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죠, 쓸모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물론 그 취직할 때 시험을 봅니다만은 취직하고 나면 뭐 영어를 뭐에 쓰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쓸모가 많이 있는 것이 영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면, 영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이 사고력이 확 늡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말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된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어로, 특히 이제 영어로 된 글, 영어가 이제 뭐 보편 언어처럼 돼버렸으니까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영어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거냐면 이제 짬날 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짬날 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표를 높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냥 좀 영어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사전 없이 내 전공 서적을 읽어도 당연히 모르는 단어는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만은 내가 졸업할 때쯤 되면 사전 없이 내 전공 서적은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뭐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호서대 4년 동안 그렇게 언어가 준비되고 영어 준비되고 그다음에 전공 지식을 쌓고,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은 막연해요.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될까?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막연합니다만은 그렇게 잘 준비돼서 4년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뭐 누가 여기 오세요 이렇게는 안 할지 모르지만 또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든지,
이걸 더 경험해 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요 4년 동안 물론 이제 여기 4학년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4학년 학생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아깝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니까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이 4년 동안 그렇게 알차게 준비해서 뭐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람 있게 우리 고서대 4년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30살, 40살, 50살이 됐을 때 참 성실하게 잘 살았다.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줌 수업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